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며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도록 교육하는 해밀학교의 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해밀학교는 다문화 대안학교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해밀학교 학생들은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일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주 가정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밀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할 때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해외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게 된 청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해밀학교로 입학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중도에 입국한 여자 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14살에 한국에 와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학력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저 한국어 실력만을 기준으로 4학년에 편입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도 언어도 적응하기 힘든데 또래보다 4살이나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 사춘기를 시작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이 친구와 같이 많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매우 복잡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익혀야 되는 부담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널티 때문에 한국 학교에 입학되는 것도 거부당하고 입학한다고 할지라도 차별과 편견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안고 가고 언제 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체류 자격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여져 있는 실타래 같이 이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입니다. 해밀학교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법무부를 쫓아다녀야 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4년 동안 살았던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의 신분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부서와 협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해밀학교 10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을 살펴보니까 졸업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을 갖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국적 문제도 해결되고 한국어도 제법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뭘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한국 사회에 가장 빨리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나아갈 진로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보통 진로 탐색 시기라고 합니다. 초기 청소년기가 바로 진로 탐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이때 많이 배치합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버립니다. 성년이 되면 생업 문제, 체류 문제 등의 이유로 이 친구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들을 구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신의 진로를 돌아볼 삶의 여유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밀학교 학생의 사례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미선희 학생은 14살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당연히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1년 늦게 해밀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전략상 한국어만 먼저 가르치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와 병행해서 비언어적인 교과목들, 체육이나 음악, 미술,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때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을 온전히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선이는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보였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슈퍼스타 K 오디션에 어눌한 한국어로 신청해서 2차까지 합격하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이 특별히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연결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졸업학년이 되어서는 자신만의 단독 전시회를 열어서 자기 그림을 몇십만 원에 팔면서 아마추어 작가로서의 가능성도 발견하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 사례처럼 또는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과연 중도 입국 학생에게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해주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진로 탐색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느 청소년들은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20대나 30대에 자기 진로 적성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인생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한 번 놓친 진로 탐색 시기를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부분들은 단순 직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한 잉여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도 그 안전한 고용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직업을 가르치지 말고 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것을 결정하지만, 중도 입국 학생들은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가 필요 없는 바리스타나 네일 아트나 그런 종류의 일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니 통역사나 관광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것들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몇 직업들을 딱 집어서 아이들에게 제안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이 직업을 갖게 될까요? 사실 중도 입국 청소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보석들을 끄집어내줄 때 이 한국 사회에 다양한 가능성, 우리 한국 토종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깊은 곳을 끄집어낼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소소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 무대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입니다. 해밀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의기소침해 있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친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인지를 보았더니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성취를 맛보았을 때 아이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연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이주민이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도 이주민이라
한국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진로를 결정할 때 교과서적으로 공부해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나의 롤 모델을 발견하고 그 롤 모델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진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나 멘토로 삼을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해밀학교에는 자칭 큰엄마라고 말씀하시는 인순이 씨가 계십니다. 아이들이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롤모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아이들에게는 롤모델을 발견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하게 되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부분들에 제한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재단에서는 캠프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법무부에서도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점프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박기범 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학생과 멘토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롤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재단이나 월드 옥타와 같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려 있는 이 자원들을 과연 중도 입국 청소년이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담당 선생님께서 과연 이 모든 자원을 파악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제때 컨설팅하면서 제공해주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이 모든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적응부터 진로 설계까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미 많은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자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